파트 2 구장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자,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서 마치 자석이 있는 것 같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장과 자기력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선 자기장이 어떤 건지를 알아봐야겠죠, 그죠? 앞에서 전기장을 배웠는데 전기장과 똑같이 전기장은 전하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전기장이 생기고 그 전기장에다가 어떤 전하를 갖다 놓으면 그 전하가 힘을 받는 그런 개념이었죠. 자기장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장이 있을 때 자성체를 그 자기장 안에 갖다 대면 그 자성체가 힘을 받는 가상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장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상상 속에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우리가 힘이라는 거는 물체의 상호작용이라 그랬죠, 그죠? 두 가지 물체가 있으면 두 개가 서로 중력도 질량이 m인 물체들이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이고, 전기력도 전하가 Q라는 게 있으면 Q1, Q2가 있으면 얘 두 개 사이가 서로 당기거나 미는 힘이 있었죠, 그죠? 예, 그걸 표시한 것들을 우리가 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력장, 전기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석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 미치는 영역을 자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석이 있으면 거의 무한대까지 힘을 미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벡터로 이루어지는 벡터 합이 실제 미치는 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다가 우리가 자성체를 갖다 대면 얘가 힘을 받는다 그러면 걔가 받는 힘의 그 점에서의 자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장은 선으로 많이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장을 표시해 주는 걸 자기력선이라 그래요. 말 그대로 자기력선이라는 게 자기력이 미치는 선이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우리가 자석을 갖다 대놓고 여기다가 쇳가루를 뿌려주면 쇳가루가 방향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 걸 자석이 있으면 N극과 S극이 있는데 한쪽에서 나와서 한쪽으로 들어가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걸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장은 가상의 선이기 때문에 표시가 쉽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력선을 표시해 주면 얘가 자기장하고 같은 걸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주려면 일단 자기력선은 어디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석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침판이 있으면 나침판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 N극과 S극이 있는데 이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력선이 나와 있으면 여기서 어떤 자기력선이 표시됐을 때 여기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요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 자, 우리가 자석이 N극, N극, S극이 있을 때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게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N극과 N극이 있으면 중간 지점에서는 힘이 작용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화살표가 없게 되고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것 같은 힘이 작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자기력선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으면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이게는 힘을 받겠죠, 그죠? 이 중간에 놓으면 이 접선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임의의 지점 이런 데서의 힘의 방향은 요거의 접선 방향으로 그리면 아 이쪽 방향으로 자석이 힘을 받는구나. 그리고 나침판을 갖다 댔을 때 나침판에 N극이 향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기장의 원천을 보면 사실은 이제 이게 자석이 있으면 우리가 막대 자석이 있다 그러면 이 N극과 S극이 있는데 얘를 자르면 어떻게 되죠? 요만하게 되는데 다시 여기가 NS가 되고 얘를 또 자르면 또 N극과 S극이 되죠. 그래서 자석은 우리가 전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플러스끼리는
밀어내고 마이너스 길이도 밀어내고 서로 다르면 당기는 힘이 작용했는데 자석은 아무리 잘라도 우리가 이 N극과 S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자기 홀극이라고 부르는데 자기 홀극은 존재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석은 전하와 같이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와 같이 N극과 S극이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없고 N극과 S극은 항상 붙어 있게 됩니다. 그 특성이 이제 자기장의 원천이 전류에 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자 체계로 들어가 보면 플러스에 핵이 있고 이 주위를 전자들이 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전자들이 도는다는 거는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돌면 전류는 전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돌겠죠. 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류에서 자기장이 생기는 게 N극과 S극이 생겨서 전류에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런 자기 홀극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미시 세계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합니다. 전자가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들이 주양자수 n으로 돌고 있죠, 그죠?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전자가 고유한 이제 스핀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 화학을 배웠으면 위쪽 아래쪽 해갖고 스핀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전자의 이제 회전 방향 스핀이 회전하기 때문에 스핀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궤도 운동은 우리가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죠, 그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전자의 스핀은 지구가 하루 동안 또 자전을 하죠, 그죠?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전자의 스핀에 의한 스핀 한다는 게 이제 전류가 형성된다는 거기 때문에 얘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장의 원천은 전류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홀극이라는 N극 따로 S극 따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그럼 전류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형태에 따라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첫 번째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선 전류라는 것은 도선이 있으면 이 그림에서와 같이 도선 자체가 이제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를 때 이 주위에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웨른스테드가 선생님이었는데 과학 시간에 이제 학생들하고 실험을 하다가 전류를 흘려주었더니 이 주위에 나침판이 돌아가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끌리는 어떤 힘이 생기는구나. 전류가 흐르는 주위에는 그러면 자기장이 형성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은 이제 뭐죠? 벡터 값이죠. 그래서 항상 크기와 방향을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크기와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면 전류가 위쪽으로 직선 도선이니까 위쪽으로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른손으로 전류의 방향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면 4개의 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4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으로 동그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 도선 주위를 동심원을 가지고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오른나사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오른나사가 전진하듯이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방향과 그러면 이제 크기를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생기는 자기장의 크기는 이때 자기장을 B라고 그러면 K R분의 I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요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의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크기를 나타내면 어떤 비례상수가 하나 있고 거리가 멀수록 자기장이 작고 전류가 클수록 자기장이 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때 K는 비례상수가 될 텐데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뉴턴 퍼 암페어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도선에서부터의 거리가 멀수록 자기장이 줄어들고 전류가 크게 흐를수록 자기장이 커지더라. 이렇게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 식은 항상 물리에서는 이런 식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 실험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실험식은
일단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식을 써가지고 어떤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아,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고 전류가 커지면 어떻게 되고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개의 도선이 있을 때는 도선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 흐르면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지점에서 찍어보면 알 수 있겠죠. 우선 두 개의 중심에서 보면 자, 전류가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아래쪽으로 흐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위쪽으로 흐를 때 요 왼쪽에 있는 전류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위쪽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도 위쪽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위쪽 방향의 자기장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면 이 중심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아래쪽이고 오른쪽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위쪽인데 이 두 개 크기가 같으니까 소거가 돼서 요 중심에서는 힘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화살표가 전혀 생성이 되지 않겠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위치에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위치에서 우리가 자석 나침판을 갖다 댔을 때 얘가 어떤 힘을 받는지 알아보려면 만약 이 지점이라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접선을 그리고 얘가 N극이 향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놨을 때는 N극 이쪽으로 향하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고 이런 경우에도 여기 있으면 화살표 이쪽이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자석을 놓으면 자석의 N극이 이 방향을 향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직선 전류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게 또 원형 도선이 있습니다. 원형 도선은 이렇게 동그란 원으로 생긴 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원형 도선이 있으면 이런 직선 도선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른다 그러면 아까 이 지점에서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두고 접선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내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은 이쪽 앞쪽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주면 이 지점의 전류에 대해서 생각해도 또 중심에서는 우리 쪽으로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그려가지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알면 되고, 근데 이제 원형도선이 되면 이 원형도선 안쪽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이 중심부터의 거리를 R이라 그러면 R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원형도선에서도 R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데 중심에서가 가장 크고 그리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작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를 B라 그러면 이때는 비례상수를 K'이라 그러면 K'R분의 I가 됩니다. 직선도선하고 똑같이 얘도 비례하는데 R에 반비례하고 I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이제 요 비례상수를 알아야겠죠, 그죠? 비례상수를 K'이라 그러면 얘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암페어 제곱이 됩니다. 자, 아까하고 비교하면 이 파이라는 게 하나 더 붙었네요. 그래서 이제 원형도선이 되면 직선도선하고 이렇게 모양이 좀 달라지더라. 근데 이것도 이제 공식의 형태는 똑같죠. 중심이 제일 크고 중심부터 멀어질수록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걸 생각해 보면 이 위에서의 만약에 이 도선 위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생각해 보면 이런 먼 곳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이고 이 지점에 대해서는 자기장이 생기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봤을 때는 아래 반비례하더라. 이성적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할 수 있게 됐고 중심에서의 자기장이 그러면 제일 크겠죠, 그죠? 중심이 센터에 있으니까 중심부터의 거리를 R이라 그랬으니까 제일 크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원형도선에 의해서는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더라. 자기장은 항상 벡터니까 크기와 방향을 항상 알아내셔야겠죠, 그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원형도선을 알았으니까 가장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솔레노이드 형태입니다. 솔레노이드는 그림에서 보이는 같이 코일을 이렇게 원형도선이죠, 그죠? 원형도선을 굉장히 조밀하게 이렇게
감아 놓은 걸 우리가 솔레노이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석을 만들든지 아니면 실제 우리가 응용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솔레노이드는 이제 원형 도선을 가지고 하나씩 분석을 하면 되는데, 요런 뭐 원형 도선이 요렇게 감겨 있다 그러면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해 보면, 이 지점에서 생기는 걸 우리가 보면 전류가 앞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니까, 자, 여기서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직선 도선을 생각했을 때, 여기 직선 동영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이 두 개 사이에는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고 자기력선이 이렇게 생겼었죠, 그죠? 그거와 같이 얘네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요 중간에는 자기장이 소거가 돼서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솔레노이드를 보면, 솔레노이드는 우리가 이렇게 감아 놓으면 요 안쪽에서만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 내부에서 생성된 자기장은 크기가 아까 원형 도선에서는 R에 반비례했는데, 솔레노이드에서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R이라 그러면 이 R에 상관없이 솔레노이드의 내부에서는 자기장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자기장의 크기를 B라 그러면 B는 K2' N 곱하기 I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N은 단위 길이당 감긴 도선의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I는 전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류가 클수록, 그리고 단위 길이당 요 코일이 많이 감겨 있을 때 이때 자기장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야겠죠. 얘는 크기고, 자기장의 방향은 이때는 이제 아까 직선 도선에서는 엄지손가락이 전류였죠, 그죠? 그리고 4개의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전류가 4개의 손가락이 되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거는 N극이 향하는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여기서와 같이 전류가 밑에서 위로 흐르면 4개의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하면 엄지손가락이라는 이 방향이 자석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얘는 꼭 뭐와 같아요? 막대 자석의 N극과 S극과 똑같은 형태를 띠죠, 그죠? 그래서 솔레노이드가 있으면 얘를 우리가 거의 막대 자석 같이 취급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은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응용한 게, 우리가 제일 많이 응용하는 게 이제 전자석이죠. 전자석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볼 수 있는 것은 문의 잠금 장치 같은 게 있죠, 그죠? 딱 붙으면 영구자석하고 전자석이 있어가지고 얘를 한번 붙여놓으면 문이 안 열리는데, 스위치를 누르면 문이 열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류가 흐르고 전류를 끊어주는 걸 이용해가지고 전자석이 생성되고, 아니면 전자석이 없어지가지고 우리가 이제 잠금 장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센서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제 전자석에 응용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폐차장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들 큰 쇠등이라든지 차 같은 걸 들어 올릴 때 자석을 사용하죠, 그죠? 근데 영구 자석을 사용하면 어때요? 붙은 놈을 떼내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근데 전자석을 사용하면 편한 점은 전류를 흐르면 자석이 되고, 전류가 안 흐르면 자석의 성질을 잃기 때문에 전류로서 우리가 자석을 떼고, 얘를 떼낼 때도 전류만 안 흐르면 그냥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전자석을 만들 때 이 솔레노이드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안쪽이 공기청으로, 그러니까 코일만 가놓으면 안쪽이 공기같이 돼 있으면 어때요? 자기장이 굉장히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자석을 만들 때는 여기다가 이제 철심 같은 걸 넣어요. 우리가 철심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이제 보통 코어라 그러는데, 페라이트라든지 아니면 철 종류 강자성체가 있겠죠, 그죠? 강자성체를 넣어두면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를 훨씬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성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전자석에서 안에다가 뭐 강자성체를 넣어둔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장 큰 자기장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NMR이라는 게 있어요. 핵자기 공명장치라 그러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리고 MRI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의료기구 같은 걸 사용될 때 보면 엄청나게 큰 자기장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죠? 이때는 우리가 전자석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더라. 그래서 전자석은 여러분 보통 이제 솔레노이드 형태로 만들면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전류를 흘려가지고 자기장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잠깐 요약을 해보면, 자, 직선 전류가 있었죠. 자, 직선 전류에서는 자기장의 크기가 K R분의 I로 나타났다. 이렇게 도선에 전류 I가 흐르면 이 주위로 동심원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고 오른나사 법칙으로 생기더라. 그리고 K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뉴턴 퍼 암페어 제곱이었죠. 이 원형도선이 있으면 원형도선에서는 이제 이렇게 원형으로 도선이 있으면 중심부터 거리가 R일 때 여기가 I만큼의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흐를 때 이 지점에서부터의 우리가 위쪽에 오른나사 법칙을 쓰면 이쪽으로 흐르면 지면으로 이제 나오는 방향이 되죠.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이때 크기는 K 프라임 R분의 I로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K 프라임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뉴턴 퍼 암페어 제곱이 되더라. 원형 도선을 많이 해놓은 걸 솔레노이드라 그랬죠.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은 원형 도선을 이렇게 많이 감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는 이제 위하고 반대로 내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때 이제 K 2 프라임 N 곱하기 I가 되더라. 여기서 N은 단위 길이당 감긴 도선의 횟수라 그랬죠. 그래서 K 2 프라임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뉴턴 퍼 암페어 제곱이 되더라. 이제 요 식들을 기억하고 이제 직선도선, 원형도선, 솔레노이드일 때 자기장이 얼마나 형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시면 이번 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